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설악산적입니다. 오늘은 다스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밖에 나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EMG4 사이 5.1 하이카파 모델, 하이카파 커스텀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다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다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다스에 대한 이야기는 다스를 지난 4월에 받았기 때문에 1년이 되는 시점인 올해 4월부터 이제 풀어나가 보려고 했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일단 리뷰라기보다는 다스의 장단점,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점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변신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다스를 필드에 들고 나가면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 참 많은데, 아마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금액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많은 거겠죠. 다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퍼포먼스, 제가 생각하기에 나머지의 단점들을 커버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빼고요. 일단 광고했던 내용을 한번 보시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기존의 제품과 다르게 레일이 변경됐고요. 그리고 내부 부품도 소소하게 업그레이드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스의 장점은 GBB와 같은 퍼포먼스이지만 GBB처럼 날씨에 구애받지 않은 일정한 탄속을 얻을 수 있는 기계적인 실린더와 피스톤 구조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CNC 가공 제품과 스틸 제품들이 다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계식으로 작동하는 기아박스이지만 모터의 깔끔한 컨트롤을 위해서 액티브 브레이킹 모스펫을 사용을 합니다. 보셨듯이 뭐 전동건이지만 리얼건이나 GBB들의 퍼포먼스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탄창이죠. GBB건의 그 소중한 탄창보다
좀 던지기 쉽고 파손이 덜 되는 그런 탄창입니다.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요. 뭐 마루이 기준으로 본다면 뭐 비슷한 수준. 일단 저는 만족을 합니다. 뭐 나머지 단점들 커버를 충분히 해주고 있고요. 뭐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뭐 사소한 고장이 있어서 몇 번 AS는 갔지만 그렇더라도 다스의 멋진 퍼포먼스 충분히 만족할 만합니다. 그러면 다스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 뽑자면 좀 하드한 호프업 세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스 자체가 뭐 초기 물량부터 뭐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 탄속 기준에 맞춰서 좀 하드하게 세팅이 된 것 같은데 사실 그 세팅이 국내랑은 좀 맞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뭐 집탄 문제에 대해서 초기에는 많은 뭐 불만들이 나왔고 뭐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습니다. 에어소프트 건이라는 게 좀 만져보신 분들은 뭐 다들 구입 후 자기한테 맞춰서 호프업 세팅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뭐 일반적인 게이머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냥 구입하고 나서 그 상태 그대로 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노멀 상태에서도 기본적인 집탄성이나 뭐 괜찮은 탄도가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다스는 초기 생산품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기 생산품들은 그런 걸 좀 기대하기 힘들었어요. 제가 런칭 행사 때 판매했던 제품들과 그리고 양산 모델을 두루 써본 결과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받았던 총만 그런가요? 뭐 그래서 그걸 뭐 제조사나 판매사에서 인지를 했는지 지금은 별도의 옵션 호프업 레버가 판매가 되고 있기는 한데 좀 아쉬운 건 국내 내수품에 대해서는 호프업 레버를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포함을 시켜주든지 하는 것이 솔직히 제가 볼 땐 좀 고객에 대한 옳은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뭐 이거 단점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요즘 전동건들이 워낙 연사력이 높아져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편한 사항일 수도 있고 그분들이 보시기에 단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연사력이죠. 다스의 제작사에서 발표한 자사 스펙에 의하면 11.1V 사용 시 연사가 초당 15발, 그렇게 따지면 분당 900발, 거의 뭐 리얼건의 연사 속도랑 같은 스펙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거는 이 볼트 캐리어가 작동을 하는 관계로 더 이상 연사를 올릴 경우에 좀 트러블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볼트 캐리어만 움직이지만 내부적으로 피스톤과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연사력이 높아지면 분명히 트러블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연사력도 크게 불만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동건이라는 걸 접하게 될 시점이 이제 마루이에서 발매를 할 텐데 마루이 자사 스펙에 따르면 그네들도 14발에서 16발 정도 850에서 900발 정도의 연사력을 세팅을 했던 부분이고 뭐 저도 그때부터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솔직히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는 이 서바이벌 게임이 좀 더 명확한 규정을 갖고 탄수를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되다 보면 아마 연사력 높은 총을 굳이 세팅을 할까요?
그만큼 탄 소진이 빠른데, 저는 지금 이 다스의 초당 15발이라는 그 연사력에 대해 불만은 일단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전동건 사용하시던 분들은 분명히 불만일 수도 있고 조금 적응이 힘들 수도 있어요. 솔직히 연사력이 높은 전동건이랑 맞붙으면 솔직히 후달립니다. 후달려. 정말 후달려요. 일명 오바로크라고 하는 초당 50발 가까이 되는 연사력을 가진 전동건들은 솔직히 뭐 게임상의 치트키죠, 치트키. 그 다음 단점으로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트리거 압력. 무거운 트리거 압력이 문제일 겁니다. 다스를 가지고 필드를 방문을 하면 주변의 게이머들이 궁금해서 당연히 모여들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한번 쌓아 보시라고 주시면 방아쇠를 못 당기는 분들이 반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전동건하고는 방아쇠 압력 감각이 틀리거든요. 일반 전동건은 그냥 단지 스프링 힘에 의해서만 까딱까딱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다스는 내부 피스톤이 시어에 의해서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스톤이 후퇴해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시어가 그걸 물고 있기 때문에 피스톤의 압력이 시어에 그대로 전해지고, 그 시어를 풀기 위해서 방아쇠를 당기려면 그 압력이 그대로 방아쇠에 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전동건처럼 그런 가벼운 방아쇠 느낌은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양산품은 오히려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한정품은 제가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런칭 행사장에서 구입했던 물건들을 만져봤을 때 저도 처음에 적응이 힘들었어요. 트리거가 상당히 무거워서 총이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느낌이 될 정도로 트리거를 당기는데 거부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양산품을 제가 받았을 때는 그때에 비하면 헐 좋아진 거죠. 부담 없이, 솔직히 제 입장에선 부담 없이 당길 수 있는 그런 정도? 뭐 트리거 압력계가 있으면 이렇게 당겨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그런 거를 일반 게이머들이 갖고는 않으니까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가끔 연발 모드에서 트리거가 잠길 때가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번 잠긴 트리거는 그 트리거 압력이 어마무시합니다. 방아쇠가 부러진다고 생각하고 당겨야지 그제서야 풀리거든요. 그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단점으로 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탄창에 들어가는 탄수겠죠. 스펙상으로는 60발입니다. 요즘 전동건들은 노말 탄창에도 보통 120, 160, 180 거의 200발 가까이 들어가는 제품들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60발이라는 이 숫자는 솔직히 상당히 모자른 느낌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60발도 다 못 넣어요. 60발을 넣게 되면 볼트가 크로즈 되어 있는 상태에, 자, 이게 지금 60발 딱 들어간 겁니다. 탄이 더 이상 안 내려가는 상황에서 탄창이 결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한 발에서 두 발 정도 아무 문제 없이 탄이 결속이 되죠. 이 부분도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게임에 들어가서 보면 제가 보통 쓰는 탄창 수는 작은 게임에서는 3탄창 정도만 들고 들어가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게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조건 연사를 당기는 게 아니고 단발과 연사를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해서 쓰면 큰 부담은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경기에서는 한 6탄창 정도를 들고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쓰면 4개, 5개 그 정도. 그리고 그것마저 모자란다면 이제 부무장을 꺼내야죠. 부무장은 멋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 단점들은 충분히 게임을 뛰면서 다스를 운용을 하면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 개인적으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뽑는 마지막 단점은 가격입니다. 가격. 저는 예약 구매를 해서 구입한 가격이 178만원. 거기에 예약 구매자 혜택 뭐 이것 서비스 이것저것 있어서 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탄창 5개 추가로 주는 거. 하지만 현재 판매되는 가격은 198만원. 추가 탄창 없이 기본 세트가 그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쯤에 가격을 올리려는 조짐이 조금 보이긴 했는데, 일단 반대 의견들이 많아서 결국은 현재 상태로 맞추는 걸로 일단 뭐 얘기가 진행된 것 같은데, 뭐 언제 또 오를지는 솔직히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뭐 제조사와 판매사에서 책정하는 부분이니까 소비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솔직히 제품을 만져보면 납득이 안 갈 만한 가격은 아닙니다. 물론 178만원에 탄창 서비스 5개 왔을 때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다스 자체가 기계식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기아박스 구조가 조금 복잡하고 그 정밀 가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웬만한 건 다 CNC로 깎아내고, 그게 또 기계로 움직이다 보니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 스틸로 제작된 부분들도 많고요. 볼트 캐리어만 하더라도 자잘한 부품들이 많이 끼워져요. 중간중간 스틸 부품들이. 그럼으로써 아마 조립에 대한 단가도 많이 올라가겠죠. 제작 단가, 조립 단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대량 생산해서 파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디는 세라코트 도장을 했고, 웬만한 액세서리 부분은 PTS 제품을 사용하고, 뭐 이러다 보니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좀 아쉬운 건 별도 판매하는 제품들을 보면 다른 제품들의 옵션들보다도 비싸요. 바디나 볼트 캐리어, 기아박스, 챔버, 호법 챔버까지 뭐 이 정도는 뭐 설계에 의해서 전용 부품들이 사용되어진다고 보고 별도로 주문을 해서 조립을 한다고 한다면 뭐 가격이 당연히 비싸겠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량 생산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세세한 부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립에 대한 단가도 많이 비쌀 겁니다. 하지만 그 외 나머지 부품들도 솔직히 가격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밸류팩이라는 제품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것 또한 뭐 적은 가격은 아니죠. 밸류팩은 어떻게 보면 내일이 마음에 안 들고 스톡이 마음에 안 들면 니네들이 원하는 걸 사서 써라, 뭐 이런 종류의 킷이지 제품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만들었던 패키지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다스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들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스를 사용을 다스의 이 멋진 퍼포먼스를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아쉬운 게 판매 가격이 너무 높아서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는 거죠. 제가 다스를 처음 소개하는 제 블로그 글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마루이 전동건이 BV 방식의 가스건 틈에서 힘들게 에어소프트건의 기본을 만들었다면 GBLS 다스 GDR15는 에어소프트건 게임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에 충분한 제품이다 라고 이렇게 글을 썼는데, 계속 이런 고가 정책을 써간다면 뭐 다스가 에어소프트 게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시는 시스테마의 PTW처럼 그냥 돈 많은 게이머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고 정말 멋진 놈인데 말입니다. 막 소개해주고 싶고 막 쓰라고 부추기고 싶은데 가격이 정말 문제입니다.
정말 가격을 더 이상 낮출 방법이 없는 걸까요? 분명히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다스에 대한 단점 한 가지를 빠뜨린 게 있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다스 다이나믹 액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다른 리코일 EBB들과 조금 다른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어서 다스 사용자분들 중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것 중에 레플리카 액세서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해되어 간다는 말들을 합니다. 저도 사용 중이던 레플리카 광학 제품들이 다스 반동을 이기지 못해서 여기저기 풀리는 증상을 보였고요. 일부 부품들은 미리 알지 못해서 잃어버린 것들도 있고 좀 가슴이 아픈 상황이 벌어지긴 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다스를 사용을 한다면 꼭 튼튼한 제품들, 가격이 좀 나가도 튼튼한 제품들 구입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들은 꼭 보강을 해서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실제로 게임의 다스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급탄 버그나 작동 버그 조치법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설악산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